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로 이제 우리 김옥석 스님도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는 화성시에서 이제 윤건능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지금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그거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조선왕릉의 일반적인 공부와 함께 윤건능에 관한 특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실 때라도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이제 그 왕릉만의 특색 있는 부분을 왕릉 역사관에는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사도세자는 사실 능원묘 제도를 다 이렇게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능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계도를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관도 보신다면 그런 설명을 좀 더 깊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워낙 왕릉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오늘 역사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봉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정조대왕 전 왕릉터. 이게 뭐냐면 전에 내려오는 왕릉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 어떤 분은 아니다, 더 조금 옆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다가 발굴 의뢰를 했어요. 어쨌든 확실한 장소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왕릉을 발굴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겸. 그래서 2011년에 이제 1차 발굴을 했는데 이제 항공으로 찍고 이렇게 딱 집어서 한 결과 처음에 집었던 그 장소가 바로 초상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파는 그런 수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 발굴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출토 유물입니다, 저게. 그런데 이제 유물 중에 희귀 아주 진귀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악기. 저런 경 있잖아요, 편경. 저런 거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도 나오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냐면 명기와 악기와 무기를 묻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칠기함에다 넣어서 아마 묻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손조 때 실록을 보면 이제 일부 상태가 좋은 거는 저리 이제 새로 모시는 그 건능에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쓰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그냥 여기다 묻어라.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차 발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금천교는 왕릉마다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 금천교는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받은 거예요. 원대환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1970년대에 이제 그 정조대왕이 딛고 다니던 돌다리 중에 하나인 대환교가 비행장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마을 대환교동에 있던 주민들도 그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비를 받은 주민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임금님이 딛고 다니던 돌다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냥 없어지게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갖다가 육릉 입구에 처음에는 용두사 입구에 갖다 놓자 그랬대요. 근데 용두사에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돈을 조금 걷어서 돌 다는 아니고 몇 개만 리어카에다가 싣고 여기 와서 난간이 원래 금천교에는 없잖아요. 난간도 만들어서 여기다 그 사연을 조그맣게 적어놨더라고요, 왼쪽에. 그래서 이름을 원대환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 대환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아시고 계실 진경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풀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황자 쓸 수 없었던 나라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이 시기는 이제 명나라가 왕하고 청나라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중국을 지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이 청나라 오랑캐인이 중국의 중화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만의 문화를 이렇게 발달시키잖아요. 이때부터의 우리 문화를 진경문화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진짜 우리 경치. 그래서 이제 진경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한글 서체, 그 다음에 가사문화, 송강전설 같은 경우는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림, 조선시대 그림에 조선의 풍토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화가. 옛날에는 중국 거를 모방하는 게 최고였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천, 그 다음에 그 그림 안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소, 동물 이런 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경문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가 이제 영종조 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다리에다가 왕교, 대왕교였던 다리를 황교, 대왕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정조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신 저수지가 4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화성 그 북쪽에 있는 만석거. 그 다음에 만년제, 만안제가 있어요. 안양에 만안제가 있고 여기 만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메꿔갖고 딴 위치에다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저수지가 충만제. 예, 우리 지금 수원에 가시면 서호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만제라든가 만석거 앞에는 분전을 이렇게 매입해서 개관하게 하셨어요. 분전은 뭔지 아시죠? 군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군량미도 조달하고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뭐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도지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에는 큰 둔전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석거 앞에 대유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호, 그 충만제 앞에 서둔. 그래서 서둔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저수지에 붙인 이름의 만자도 바로 그런 이제 진경문화의 표출입니다. 여기가 초장지, 부릉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용주산입니다, 원찰. 근데 여기 보면 곤신지가 있죠, 둥글게. 정조대왕 연못은 네모나게 돼 있고 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릉에서 그 연지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윤건릉에만 있습니다. 여기는 곤신지, 여기는 천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 둥글게 되어 있는 요것이 비보예요. 비보 동산입니다. 비보 산이기는 너무 조그맣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구슬주자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계속 정조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낸 결론은 이거는 요 곤신지와 더불어서 5개의 여의주다. 정조께서 여기 아버지를 여기다 이제 모시기로 해서 모시는데 혀를 막지 마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왕릉과 다르게 이걸 서쪽으로 몰까 동쪽으로 몰까 연구했겠죠. 서쪽으로 몰았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정작하게 한참 이쪽으로 밀려나니까 어때요? 다른 데는 수락관이 여기 있으면 수복방이 맞은편에 있게 되죠. 임금님께 가서 구합니다. 수복방이 혀를 막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해경궁이 돌아가셨을 때 유문도예요. 유문도 아시죠? 달인날의 왕릉 모습입니다. 유문도는. 그래서 이제 관을 가지고 모시고 여기 오면 땅 속에 묻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고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 홍살문이 훨씬 더 많은데 이 홍살문은 조선 중기까지는 헐어버리는 홍살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홍살문은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조선 초기에는 아주 좁았대요, 홍살문이. 그래서 이렇게 유문도로 다 만들어서 넓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원래대로의 홍살문으로 다시 부시고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아 이거 번거롭다. 조선 후기가 되면 아예 홍살문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견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거라고 합니다, 홍살문의 역사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해경궁 때 보면 여기 수락관과 수복방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찾아낸 방법은 임금님이 혀를 막지 말라고 하니 할 수 없다. 여태까지 얘와 다르게 수락관과 같은 방향에 동쪽을 보고 수복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세자 거를 지금 이제 못 찾았어요,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구격을 다 하면 찾을 건데 이거는 해경궁 때의 유문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것은 무덤의 자는 시호를 줍니다. 네, 왕에게도 시호가 또 추가되지만 일단 시호를 비석에다 적어요. 그래서 왼쪽 비석을 보면 1789년 7월 11일 날 금성이 박명원의 상소에 의해서 아버지의 무덤을 대봉산에서 이걸 들어 천장하시게 돼요. 화산으로. 근데 천장할 때도 이제 좀 아주 역사가 깁니다. 천장하게 되기에는 정조대왕이 이미 옛날서부터 마음속에 아버지를 내가 천하명당으로 옮겨야 되겠다. 수원 화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게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1786년 여기다 옮기기 3년 전에 이제
무녀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녀세자를 낳은 의빈성씨, 정조의 사랑하는 후궁도 죽었어요. 근데 무녀세자는 그때 6살이었고 의빈성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마마는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 아기를, 그 왕자를 낳아주었던 후궁은 죽었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왕실에 이제 정조께 무슨 하급한 일이 생기면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박명원은 화평공주의 남편인데 호랍이었죠. 평생을 호랍으로 사셨는데 이분이 정조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정조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1786년에 죽었는데 3년이나 기다렸을까? 그쵸? 이것은 워낙 풍수나 이런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기란 해를 기다린 거예요. 사돌세자의 명운, 해, 연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해, 산운.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삼박자가 아주 상기란 해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1789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왕실에 이렇게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불길해서입니다. 그러니 빨리 좋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 임금님이 기다리던 상소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상소를 받자마자 하루도 못 기다리세요. 7월 11일 바로 그날 어전회의를 소집하십니다. 어디에서? 창덕궁 희정당에서. 그래서 어전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때까지 거기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그 고위 관료들은 전부 노론이었어요. 거의 90%가. 그러니까 노론들은 사도세자를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찬성을 하나 반대를 하나 근데 왕조국가에서 지금 후사가 없어서 아들 보겠다고 아버지 무덤을 좋은 자리로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과 다르게 모두 찬성을 해요. 그래서 그해 10월 7일 날 아버지를 예장같이 똑같이 세자의 무덤을 이렇게 장을 치르는 거하고 똑같은 예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7일 날 모시고 이제 여기를 매년 참배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정조가 왜 선택했느냐. 옛날부터 왕릉 후보지였어요. 선조 때와 효종 때. 선조 때는 기자원이라는 지사가 수원부 뒷산이 참 좋다고 왕을 거기다 모시자고 했더니 여기 바로 앞에 여러분 차를 댄 주차장쯤 그 앞쪽에 수원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라고? 우리 어디로 가라고? 여기 왕릉이 오냐? 왜냐하면 왕릉을 쓰려면 사방 십리의 모든 인가를 철거시켜야 되잖아요. 이주비를 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 너무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거기는 아예 빼버린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 근데 효종 때는 누가 여기를 청구했냐 하면 고산 윤선도 선생이 청구했어요. 수원부 뒷산, 향교 뒷산이 참 좋습니다. 거기다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고산 선생은 효종 임금님의 사부님이셨어요. 세자 때.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부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암 송시열 선생. 한 분은 남인이고 한 분은 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그 우암 고산 선생이 추천했는데 그분은 또 풍수에 대가시고 수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효종이 왕이 되자 이제 저는 소임을 다했으니 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낙향을 부탁을 해요. 저기가 가겠다고. 근데 이 효종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부님이 너무 멀리 가시면 저는 외롭습니다. 가까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제가 집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 가까운 데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수원에서 사셨어요. 고산 선생님. 그러니까 수원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청구를 한 건데 그래서 효종 임금님 등을 팠어요. 하고 이제 성물을 만들려고 후회한다는 뜻도 있다고 또 어디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는 30살 이전에 일찍 죽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시호. 그래서 사도라는 시호를 이제 영조가 붙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장원은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는 왕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왕은 못하고 자기의 그 양아버지로 이제 왕이 됐잖아. 양아버지 아들로. 그래서 효장 세자에게는 왕이 되자마자 진정으로 왕으로 올렸지만 이제 아버지에게는
결국 장원이라고밖에 못 올린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왕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사도 장원세자. 그 다음에 혈룡은 여기다 옮긴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 원호를 정해야 되는데 좀 올려봐. 그래갖고 한 4-5개가 올라와요. 그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 올라왔다. 근데 임금님이 뽑은 거예요. 이거 혈룡.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혈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현자. 그 다음에 융은 융성하게. 그래서 혈룡원이라고 정한 거예요. 1790년에 그 당시에 신하 중에 글씨 제일 잘 쓰는 신하 윤동섬이 썼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돌은 도령에서 온 남포석이다. 정조가 아주 기록을 너무 철저하게 해놓으셔갖고 저희가 해설할 때 너무 즐거워요. 기록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는 해경궁은 돌아가시기 전이라 이름이 없어요. 자, 오른쪽 비석을 보세요. 오른쪽 비석에는 나라 이름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대한입니다. 예, 여러분 역사 다 아시죠? 1897년 고종은 황구단에 고하고 하늘에 고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나서 광무라는 연호를 쓰시는데 광무 3년인 1899년 내가 황제가 됐으니 내 조상도 좀 황제를 만들어 드려야지. 근데 다는 못하니까 4대조까지와 태조 임금님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따져보니 이분이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종은 자기의 양아버지, 즉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효명세자, 조대비의 아들로 왕이 된 거니까. 그죠? 효명세자가 아버지예요. 순조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가 증조 할아버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왕도 되지 못했네. 그래갖고 10월 달에 먼저 장종으로 올려드리면서 여기 능호를 받게 된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능호를 뭐로 할까 하다가 혈룡원에서 따온 거예요. 육능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장조의 황제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함께 황후마마가 되신 거예요. 헌경의 황후. 근데 일부 기록에 보시면 해경궁에 대해서 경희왕후라고 쓴 데가 있을 겁니다. 이제 헌능에 가면은 뭐 8마리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세자의 원으로 일단 조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조가 얼마나 아버지의 무덤을 잘 꾸미려고 했는가는 여러분이 가서 유심히 보실 것이 문인석에 머리에 금관이 씌워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조선 왕릉에 이제 왕릉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조대왕이 이렇게 왕실을 가져온 무덤에 금관을 처음으로 하게 돼서 이 이후에 모든 왕릉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주로 왕릉에 금관이 나타나고 이마 부분에 봉황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하는 또 하나의 정조의 마음을 나타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풍석인데요. 이제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왕릉을 공부할 때는 이건 이제 정조께서 아버지를 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잘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조 임금님은 이제 법을 지키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조 33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조속 오레이, 그 다음에 국조상례보편이 이때 이제 이렇게 막 법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법이. 상례보편은 국장에 대한 법이 크게 바뀌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병풍석과 난간석이 같이 쓰이기도 했고 따로 이제 난간석만 이렇게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난간석이 처음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세조의 광릉이죠. 세조의 유언에 따라서 세조 임금님 능에 처음으로 병풍석이 사라지고 왕릉이 난간석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석실도 사라졌는데 이 병풍석이 계속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탄을 하면서 영조가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조상례보편에 이제 앞으로는 왕이 죽으면 난간석만 하는 거다.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계와 하계를 합쳐놓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조 33년 이후의 왕릉은 중계와 하계가 합쳐서 2단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왕릉에 난간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아버지를 여기다 잘 모시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아니잖아요. 난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이제 이렇게 견고한 병풍석은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덜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세조가 속마음은 그랬는데 그거를 정조는 이제 갖다가 여기다가 아버지에게 잘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법을 지키면서
아버지 무덤을 잘 꾸며드리고 싶었던 정조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명작이 뭐냐 하면 인석이에요. 인석이 여기에서 연꽃봉오리 반계련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되게 이렇게 피죽 나온 네모난 데다가 꽃 모양을 새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유릉에 가면은 연꽃봉오리가 있지만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꽃봉오리 여기밖에 없어요. 조선왕릉 중에서. 그리고 박석을 열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조장릉 가보셨죠? 인조장릉을 모방한 게 여기. 그래서 면석에는 모라니, 그 우석에는 연꽃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정릉을 본딸까 인조릉을 본딸까 이러면서 임금님이 둘 중에 멋있는 걸로 해 이러셨어요. 근데 신하들이 가서 보고 와서는 인조장릉을 본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본땄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유심히 보시면서 치마 주름을 잡은 듯한 그런 돌이다. 근데 박석인데 그렇게 하셨고, 요거는 반계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꽃 봉오리지만 반계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방이가 이제 글씨를 써 있고요. 여기 가운데 면석이 모란, 귀퉁이 돌 우석이 연꽃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엔 뭐였죠? 여기 12지신, 여기 구름 문양 이렇게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조의 장릉에서 이렇게 바뀐 거를 그대로 모방. 인조 장릉도 이렇게 돼 있죠? 가보셨나요? 그러면 영원히 방황하는 게 아니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나는 백성들의 애환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게 진짜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난간석보다 훨씬 더 돈도 들지만 견고한 거죠. 여기 보면 자양이 여기에요. 말써있는 여기. 예, 여기가 어떻게 이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가 자예요. 자자오향. 정남향이죠. 그렇죠? 여기 축이고, 그러면 정남향에서 지금 약간 서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없어지는데 대신에 후수는 남아 있어요. 여기도 후수 있죠? 예, 후수는 남아 있네요. 후수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조 이전에 사대부 집안에 보면은 이게 폐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영조 때부터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현재 있는 양식 그대로 묘사를 했다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우태라는 사람이 그 조선이 낳은 우리나라의 두 명의 어떤 기술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이 영조가 믿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 특히 아까 저 이야기했던 와첨 상석에 측면으로 들어가는 이 와첨이 측면으로 물리는 이런 형태는 정우태가 아마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인조 장릉이 옮긴 이유가 사변 때문에 옮겼거든요. 뱀이 들어가서 또아래를 털었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마 저런 방법이 아니었나. 난간석은 모두 12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석 12개, 그 다음에 만석 12개, 우석 12개, 면석 12개. 이래서 12면에 12지신이 돌아가신 분을 잘 보살펴주십사 하는 의미로 시작된 거라 그래요. 12면은. 그래서 이제 모든 방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면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가 우리 역사상 통일신라 시기. 통일신라가 되면 무덤의 크기가 확 작아지면서 12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릉이라든가 그 경주에 가서 보는 대능원은 통일신라 이전의 능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작아진 능, 그 12면이 보이는 능은 전부 통일신라 이후의 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조선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12면에 저거 가운데 있는 건 뭔지 아시죠? 동자석주. 그 다음에 여기 12면에 그 있는 거는 석주. 그 다음에 동자석주 위에 이렇게 올려진 거는 죽석. 그래서 죽석은 조선 초기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동자석주에서 갈라지다가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통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초장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게 합장능이 되니까 죽석의 크기가 여기 와서 좀 커지니까 거기 있던 것을 파묻고 왔다. 12개를. 그래서 그게 발견됐다. 능에 이제 성마가 2마리게 된 거는 아버지 능에 원래 혈룡원에 병풍석을 해드리면 무인석을 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석을 해드리는 거는 왕이 병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정조가 약간 법을 어기신 거예요. 규칙을. 그러면서 말은 그 대신 한 마리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하들한테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나는 이제 병풍석 하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렇게 맞추시면서도
나는 아버지를 잘 꾸며드리고 싶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하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조심인데. 네. 그러니까 이 왕릉을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니까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왕릉을 공부하실 때 재미있게 하시는 방법,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좀 종류별로 따로따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왕이 만들어졌는지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왕에 대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저절로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을성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선왕릉 이거는 많거든요. 이거는. 근데 성자가 몇 개였다는 걸 기록에 써놨어요. 예. 산릉도가 물기에 보면 성자 몇 개.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구나. 이런 근데 이게 거. 원형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기가 다 조선기거든요, 이게. 네네. 요건 다 조선기인데. 허연 거. 지금 이게 일부는 이쪽엔 다 갈았어요. 네네네. 예, 근데 갈았는데 요즘에 저렇게 못 만들죠. 그렇지만 갈 때 하나의 이게 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이 그 정원을 장식하는 그 정원 조경물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의 돌로 만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석인이 만든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이나 모든 그 어귀에나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어귀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예, 되어 예. 있어요. 어귀에는 굉장히 이게 맞아요. 문서가 정확하게 돼 돼 있어요. 있어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우리는 용어 요즘 함부로 만드는데 예전에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죠.